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변운년입니다. 손해사정사 변운년의 보험회사 맞짱뜨기. 오늘은 70번째 영상으로서 28회에 걸쳐서 수년 동안 지급한 보험금 4,77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메리츠 손해보험회사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오른쪽 아래 구독 알람 설정과 왼쪽 아래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메리츠 화재는 3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의 엄마에게 자신들이 28회에 걸쳐서 지급한 보험금을 보험금 지급부서 담당 직원이 약관 해석을 잘못하여 5차례에 걸쳐서 10만원씩 50만원만 지급하는 것을 약관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4,770만원을 지급했으니까 그 차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는 소송을 제기당해서 의뢰인 청주에 사는 박모 씨는 저희에게 소송 대리인 위임을 하였습니다. 소장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메리츠 화재 보험회사의 주장 내용은 해당 보험계약의 정신 및 행동장애 입원 위로금 보장 특별약관을 보면은 정신 행동장애 입원 위로금은 10만원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4일 이상 입원을 하면은 10만원만 지급해야 할 것을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약관 지급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예를 들어서 7일 입원을 했다 하면은 4일 이상 입원에 대해서 즉 4일, 5일, 6일, 7일 각 해당 일에 10만원씩을 지급했기 때문에 잘못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 업무를 업으로 하는 보험금 지급부서 직원이 한 번도 아니고 28번에 걸쳐서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보험금을 잘못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해당 보험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보험계약의 정신 및 행동장애 입원 위로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를 보면은 우리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정신 및 행동장애 입원 위로금 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정신 및 행동장애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4일 이상 계속 입원 해당 일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정신 및 행동장애 입원 위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보험약관은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4일 이상 계속 입원 해당 일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 금액은 1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관을 문헌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4일 이상 계속 입원 해당 일에 이 말은 7일간 입원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1일부터 3일까지는 제외하고 4일째부터라 그랬으니까 4일 이상 계속 입원을 한 경우에 그 계속 입원 해당 일에 즉 4일, 5일, 6일, 7일 이 4일 동안에 이것이 계속 입원 해당 일에 속하는 날이죠. 이 계속 입원 해당 일에 특별약관 가입금액 10만원씩을 지급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
약관 문헌에 충실한 해석이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적인 해석입니다. 원고는 메리츠 화재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원고도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지급보험금을 산정할 때 우리 피고 측 의뢰인이 제출한 입퇴원 확인서에 기재된 입원 일자 중에서 3일을 뺀 나머지 계속 입원 해당 일에 10만원씩을 곱해서 보험금을 지급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차례도 아니고 28회에 걸쳐서 말이죠. 이렇게 지급을 해놓고 느닷없이 몇 년 지난 뒤에 애기 엄마한테 소송을 걸어서 보험금이 착오로 잘못 지급됐으니 4,770만원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으니 그 보험금을 지급받아서 치료비로 다 쓴 엄마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게 보험회사입니까? 아니면은 계약자를 데리고 장난을 놀자고 하는 겁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시에 저는 말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처럼 보험약관의 해석을 놓고 다툼이 있을 때 적용을 하는 약관 해석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약관은 계약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작성합니다. 자기가 작성해놓고 자기가 약관 해석을 잘못해서 보험금을 착오로 지급했다? 그렇다면 약관을 작성하지도 않은 계약자가 해석할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계약자가 해석을 하더라도 4일 이상 입원을 했을 때 계속 입원 해당일이라고 하는 것은 30일을 입원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3일을 뺀 4일째 10만원, 5일째 10만원, 6일째 10만원, 계속 입원일수 해당일에 10만원씩을 줘서 30일째 입원일까지 1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걸로 해석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4일 이상 계속 입원 해당일의 뜻은 4일 이상 입원을 하면은 그 4일째 되는 날 위로금 10만원만 지급하면은 땡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 차액 보험금 4,77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따라서 메리츠 화재보험이 의뢰인한테 지급한 위로금은 약관 해석의 충실한 해석에 따라서 지급된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진행 중에 저희는 금융감독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보험개발원에도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해당 약관의 해석이 우리 측 주장이 맞는 건지 보험회사 측 주장이 맞는 건지 의견을 물어보았으나 금융감독원은 4일 이상 계속 입원 해당 일에 대한 해석은 해당 보험금이 입원 일수만큼 금원 상당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약관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소지가 있어 보이는 바 이 건은 재판부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했고 보험개발원은 해당 보험금은 일회성으로다가 지급하는 것으로 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보험회사 주장이 맞는 듯한 회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보험협회나 보험료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 제175조 및 제176조에 의하여 보험회사들이 설립한 보험관계단체에 이어서 보험회사가 유리하게 해석을 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므로 피고는 인정할 수 없으며 약관의 해석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고 약관 문헌의 법률적 성격과 난해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의 경우처럼 약관의 해석을 놓고 계약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일반적 또는 법리적 측면에서 합당한 해석 원칙이 없다면 계약 당사자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곤란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관 해석의 원칙들이 존재합니다. 약관의 일반적인 해석 원칙들을 모두 적용해 보아도 여전히 약관상 문헌이 애매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문헌의 의미를 작성자, 즉 보험
회사를 말합니다.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이는 불명확하게 표시한 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모든 보험 약관에도 보면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도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대법원도 약관의 해석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1년 4월 28일 선고 사건번호 2011-1118 판결과 대법원 2009년 5월 28일 선고 사건번호 2008-81633 판결입니다. 따라서 4일 이상 계속 입원 해당일을 해석할 때도 위 약관 해석의 원칙에 따라 보험자인 원고에게 불리하고 계약자인 피고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여 계속해서 7일간 입원한 경우 3일은 제외하고 4일 이상 계속 입원 해당일, 즉 4일, 5일, 6일, 7일에 각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저희들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메리츠 화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을 작성할 때 원고 주장과 같이 피보험자가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특별약관에 보험가입금액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문헌을 작성하려 했다면 4일 이상 계속 입원 해당일에 라는 문헌을 기재하지 말고 단순히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라고 기재하였어야 마땅합니다. 괜히 불필요하게 4일 이상 계속 입원 해당일에 라는 문헌을 기재해 놓음으로써 약관을 작성한 보험회사마저도 1, 2회도 아니고 28회나 되는 보험금을 피고처럼 해석하였기 때문에 지급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보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보험회사가 2012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건 2년 5개월에 걸쳐서 총 28회에 걸쳐 한 번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씩 이 사건 약관에 따라 피고에게 이 보험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 보험금을 아기의 치료비로 그때그때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위 약관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28회에 걸쳐 지급해온 보험금 4,770만원을 반환하라고 하는 보험회사의 행위는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로서 권리 남용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소송은 우리의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보험 약관의 해석함에 있어서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도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성된 보험 약관의 문헌을 해석할 때 명백하게 한 가지로 해석이 되지 않고 다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작성자인 보험회사에게 불리하고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있으므로 앞으로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보험 약관의 해석을 놓고 보험회사와 다툼이 있을 때는 보험회사 처분에 따라가지 마시고 저에게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보험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조언을 받고 법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횡포를 일삼는 일명 이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를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